어서 오세요. 홍설야담입니다. 밤은 차갑고 이야기는 뜨겁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지요. 과연 그 마음은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만 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시험대에 오른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번화한 한양의 밤을 지배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교방 담벼락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일패기생 홍련이 있었지요. 그녀가 검은 고를 타면 장안의 한량들은 시름을 잊었고 그녀가 붉은 입술로 시를 읊으면 대쪽 같은 선비들마저 넋을 잃었습니다. 홍련은 그저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허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들의 가장 깊은 욕망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지요. 그 칼날 앞에서 번번이 자존심을 베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진원.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의 용모는 깎아놓은 옷 같아서 그가 한 번 길을 나서면 지나가던 여인들도 저도 모르게 옷고름을 매만질 정도였지요. 그런 이진원도 오매불망 홍련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내로라 하는 양반들은 체면도 버린 채 홍련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갖은 보석과 연실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진원은 그들 사이를 보란듯 제치고 값비싼 비단과 함께 자신이 지은 연실을 홍련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이진원의 당당함을 큰 소리로 비웃으며 연실은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그가 가져온 비단으로 검은고의 먼지를 툭툭 털어낼 뿐이었지요. 그 웃음소리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이진원의 오만했던 자존심을 갈기갈기 베어냈습니다. 귓가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주먹이 비단소매 안에서 부들부들 떨렸지요. 태어나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놓쳐본 적 없었던 사내. 그런 그가 일개기생 앞에서 그저 수많은 나비 중 하나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이내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아닌 도끼 어린 오기가 되어 속삭였죠. 기술로 안 된다면 비법을 손에 넣으면 될 일, 힘으로 안 된다면 술수로 빼앗으면 될 일이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한양의 밤을 지배했으며 사내의 혼을 빼는 비술을 가졌다는 전설. 이제는 잊힌 이름 월하. 이진원은 그날로 그 비법을 손에 넣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마저 길을 잃는다는 험한 산길을 며칠이나 헤맨 끝에 그는 늙은 소나무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은 지독히 가난했으나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의 노파 월하였습니다. 손님이 왔다며 차를 내어오는 월하 손끝은 나이를 잊은 듯 희고 고왔습니다. 한때 그 손끝이 얼마나 많은 사내들을 잠 못 들게 했을지 짐작조차 어려웠지요. 그녀의 눈은 이진원이 왜 왔는지 알겠다는 눈빛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을 보니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르는군. 자네 지금 그게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는 게야. 그저 이기고 싶다는 욕심. 허나 여인의 마음을 얻는 법과 사내의 마음을 얻는 법이 다르지 않으니 내 한 수 가르쳐 줌세. 여인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 그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려운 법일세. 월하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삐걱이는 마루 위에서 그녀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마른 몸에서 피어나는 춤사위는 20살 처녀보다도 요염하고 뱀처럼 유연했습니다. 그것은 애간장을 녹이는 유혹의 춤인 동시에 손끝 하나 닿을 수 없을 만큼 서늘한 거리감을 두는 권력의 춤이었지요. 이윽고 모든 사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다운 자세에서 그녀는 돌처럼 춤을 딱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월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자, 이 춤의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이겠는가? 저 어리석은 사내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바로 그 마지막 동작이 무엇이냔 말일세. 이진원은 자신이 정답을 찾았다는 듯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더 깊숙이 파고드는 것, 혹은 더 과감하게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진원은 침을 삼키며 자신이 아는 가장 대담하고 외설적인 동작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실망한 듯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먼통이 틀 무렵이 되어도 답을 찾지 못하자
월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매몰차게 돌아서는 것일세.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진원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절정의 순간에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호련히 사라지는 것. 그리하여 사내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아쉬움과 지독한 갈망을 독처럼 새겨 넣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마음을 얻는 비법이란다. 이진원은 마치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 그는 월하의 깊은 가르침으로 이제 홍련의 마음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홍련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의기양양하게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홍련의 기방은 여느 때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진원은 수많은 손님들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월하에게 배운 바로 그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그의 춤사위는 월하의 깊이를 따라갈 순 없었으나 오만한 자신감과 어우러져 모든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에서 춤을 멈추고 홍련을 향해 선언하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홍련아, 이 춤의 마지막 동작이 무엇인지 너는 알겠느냐? 그것은 그녀를 향한 시험이자 이제는 내가 너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오만한 과시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홍련의 입을 쳐다보았지요. 홍련은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오만함 너머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길을 잃은 한 사내의 처절한 갈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내 얼음을 깨뜨리는 듯한 소리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보는 앞에서 천천히 자신의 저고리 고름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가야금 소리마저 뚝 끊겼지요. 그녀는 보란듯이 고름을 스르르 풀어내렸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눈처럼 하얀 어깨에 방 안의 모든 사내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홍련은 맨발로 이진원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용암처럼 뜨거운 숨결로 속삭였습니다. 돌아서는 것이라 그리 배웠느냐.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모든 것을 터뜨리는 절규가 되어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춤의 마지막은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보여 그 사내의 세상에 나 자신을 통째로 불지르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으나 방 안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눈물 어린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동정 따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은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법이야. 홍련의 마지막 외침이 허공에 흩어지고 기방 안에는 무덤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내들은 숨 쉬는 법조차 잊은 듯 이 기이하고도 처절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한 여인의 진심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진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낱 비법으로 여인의 진심을 사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려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홍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진 그 대담함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한 한 여인의 불안한 떨림이었습니다. 이진원의 눈에 더 이상 그녀는 천하의 기생 홍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선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진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비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공허한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홍련의 눈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도발이 아닌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진 그 대담함 뒤에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홍련의 어깨 위로 저고리를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그녀의 검은 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다른 손님들을 등진 채 그는 오직 홍련 한 사람만을 위해 밤이 새도록 가락을 탔습니다. 그 소리에는 더 이상 뽐내려는 기교도 마음을 얻으려는 욕심도 없었지요.
그것은 화려한 기생 홍련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인 동시에 어리석었던 선비 이진원의 과거를 씻어내는 참회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요란했던 기방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텅 빈 방 안 이진원과 홍련은 밤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진원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홍련은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차고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어젯밤 처음으로 선비님의 연주에서 소리가 아닌 마음을 들었습니다. 홍련이 천천히 몸을 돌려 이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소 대신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너무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진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등지고선 그녀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때로 진심은 가장 서툴고 투박한 소리로 전해지는 법이지요. 수백 마디의 꾸며낸 말보다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화려한 기교보다 꾹꾹 눌러 담은 투박한 진심 하나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홍설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홍설야담이었습니다.